김지은은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입은 채로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증인인 이민지가 들어왔다. 지은아, 왜 그래? 모두 기다리고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나 못할 것 같아. 너 때문에.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몇 달 전 민지와의 우연한 키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려온 감정의 폭발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 28살,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안정적인 직장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약혼자 박준호는 완벽한 남자였다. 좋은 직업, 착한 성격, 그리고 부모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민지였다. 민지는 25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그녀는 항상 지은의 곁에 있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완벽하려 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봐. 민지의 말은 지은에게 자유의 상징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재회한 파티에서 다시 가까워졌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이 주최한 모임에서 민지가 초대받아 왔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아, 너 정말 준호랑 결혼할 거야? 행복해 보이지 않아?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녀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가족의 압력은 컸다. 지은의 어머니는 매일 결혼 준비를 재촉했다. 지은아, 준호 같은 사람 또 어디서 만나? 내 나이 되면 선택지가 없어.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결혼은 책임이야. 감정 따위로 흔들리지 마.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이 잘못될 수 없어. 사회가 잘못된 거지? 고백 후 지은은 준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 밤 나랑 산책할래? 민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다. 서울의 한강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지은의 말에 민지가 키스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준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다.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였다. 민지의 과거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 애랑 헤어진 후 너를 만났어. 너는 달라. 민지의 고백은 지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밤에 혼자 울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웨딩드레스 피팅에서 민지가 동행했다. 너무 예뻐. 민지의 칭찬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와의 데이트에서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지은아, 사랑해. 준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우리 그만하자.
안 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나 사랑하잖아. 왜 도망쳐? 지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한 번은 회사 동료가 그들을 봤다. 민지랑 친하네. 그 말에 지은은 식은땀이 났다. 지은이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후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다. 지은아, 어디 갔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준호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네. 우리 딸이 왜 이래? 준호는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 씨, 왜? 그 혼란 속에서 민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지은이 어디로 갔을지 알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다 망쳤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문 열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방문은 폭풍이었다. 너 미쳤어. 결혼식 망치고 여기서 뭐해? 어머니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 둘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를? 그건 병이야.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다. 집에 돌아오지 마.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가족의 반발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전화로 소리쳤다. 내가 그런 애였어? 실망이야.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평생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준호는? 그 애한테 미안해. 준호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민지야. 준호는 놀랐다. 그럴 줄은. 알았어. 행복해요. 하지만 그의 말 뒤에는 배신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사회적 압력도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 결혼식 도망쳤대. 여자 때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불러서 말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심해.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시선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한 번은 거리에서 손을 잡다가 이상한 눈빛을 받았다. 저런 애들 봤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그런 쪽인 건 알았지만 지은이처럼 결혼 준비 중인 애랑. 위험해. 민지는 반박했다. 엄마, 사랑이야.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 미래는.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전 연인과의 이별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없어.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아팠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너는 완벽해.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들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불안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말했다. 내 사생활이 문제야. 고객들이 불편해해. 지은은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야. 하지만 회사는 고집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봤다. 우리가 이겨야 해. 법적 싸움은 시작되었다. 지은의 내면은 더 복잡해졌다. 내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공개 후 두 사람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지은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민지를 사랑해요.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친구들은 응원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가족이 불쌍해. 댓글들은 지은의 마음을 찔렀다. 민지는 지은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강해지자. 하지만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정죄가 현실로 다가왔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지은의 여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엄마 아프셔. 병원에 계셔. 지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봤다. 엄마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스트레스야.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 행복하려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우리를 망치네. 그 대화는 상처만 남겼다. 민지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내 파트너가 논란의 중심이네. 계약 재고할게. 민지는 화가 났다. 그건 사생활이야. 하지만 일감이 줄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알바를 시작했다.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지은은 준호를 다시 만났다. 내가 행복하다면 좋겠어. 준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준호를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면의 목소리가 물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한 번은 싸움이 났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지은의 말에 민지가 상처받았다. 나도 희생했어.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면서 지은은 변했다. LGBT 퍼레이드에 나갔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구호를 외치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 집에 가. 그들의 외침은 공포였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했다. 괜찮아.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도되었다. 아버지가 불쑥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을 때 비슷한 감정 있었어. 하지만 억눌렀어. 그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 고백은 충격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다. 아빠도 아팠구나.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아니, 오해였다. 민지가 이전 연인과 만난 사진이 지은에게 왔다. 설명해. 지은의 분노. 민지는 말했다. 그냥 친구야. 오해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도 날 버릴 거야.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그 싸움 후 지은은 혼자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방황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재회 후 두 사람은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 민지의 말에 지은이 안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차별 사례가 나왔다. 우리가 다음일 수 있어. 지은의 두려움. 민지는 결심했다. 해외로 가자. 더 자유로운 곳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면서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다. 캐나다나 호주,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 새로운 시작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이 동의했다. 하지만 포기해야 할 게 많았다. 직장, 친구, 가족. 지은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상사는 이해했다. 행복해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과의 마지막 대면이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불렀다. 지은아, 해외 간다는 소문 들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지랑 함께.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렇게까지? 여기서 살 수 없어. 지은은 설명했다. 여기선 행복할 수 없어요. 사회가 안 받아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왔다. 가지마, 우리가 노력할게.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 이미 늦었어요. 그 대화는 이별이었다. 여동생은 응원했다. 언니, 가서 행복해.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조심해. 그리울 거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생겼다. 비자 신청 중 지은의 과거가 문제되었다. 결혼식 도망친 기록이 있어. 변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다. 이마저 안 돼. 민지는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 사회적 반발도 컸다.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도망치는 거야? 책임지지 마. 지은은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아팠다. 한 번은 카페에서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누군가의 말에 민지가 대응했다. 당신이야말로 문제야. 싸움이 될 뻔했다. 식탁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논의했다. 캐나다 가면 결혼하자. 민지의 제안에 지은이 웃었다. 좋아. 하지만 눈물도 났다. 한국을 떠난다는 게 슬퍼. 민지는 말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그 결정은 희생이었다. 친구들과의 이별 파티에서 지은은 울었다. 너희 없이 어떡해. 출국 전날 부모님이 불쑥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이 놀랐다. 정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했어. 행복해. 그 화해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떠났다.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민지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삶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다.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유와 상실의 교차. 해외에서 그들은 결혼했다. 작은 예식, 하지만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이 힘들었다. 언어, 문화, 고립감. 지은은 우울했다. 집이 그리워. 민지는 일자리를 찾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의 내면 갈등은 계속되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새로운 나라에서 1년이 지났다. 지은과 민지는 안정된 삶을 찾았다. 지은은 현지 회사에 취직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가족이 보고 싶어. 지은의 말에 민지가 안아주었다. 돌아갈 기회가 왔다. 여동생의 결혼식. 언니, 와줘. 초대에 지은은 고민했다. 갈까? 민지는 동의했다. 가자. 이제 강해졌어.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변화를 느꼈다. 사회가 조금 나아졌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있었다. 가족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미안했어. 내가 행복하니 다행이야. 아버지는 민지를 인정했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은 식구들의 수용이었다. 준호도 만났다. 새로운 사람 만났어. 축하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한국에 머무를지 고민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민지는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가능해. 그들은 한국에서 LGBT 활동에 참여했다. 변화를 만들자. 지은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최고조의 갈등은 지은의 내면에서 왔다. 내가 희생한 게 가치 있었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민지와의 사랑은 확실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후회 안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이 대답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다. 내 삶은 드라마였다. 하지만 이제 평화로워. 이 두 사람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샀다. 우리 집이야의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선택인가?